평택시의회가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전반전을 마치며 의정활동에 꽂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6월 10일 진행됐던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은 평택시 전체 부서와 25개 읍면동 유보금 20%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평택 유일 출자기관인 평택도시공사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정일구 위원장은 잡초 제거, 보안 등 교체에 대한 예산은 유보시키면서 자본금 4천억 원인 도시공사의 허리띠는 왜 안 조르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으며, 이에 오영귀 기획항만경제실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을 냈지만 현금 자산이 없어 배당금을 받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일구 위원장은 성과금이 지급됐음을 확인한 후 유보금 20%를 감축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출자기관에 현금 배당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시공사는 강력한 대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고, 이에 오영귀 실장은 도시공사의 고통분담 방안을 마련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진행된 안전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산수 평택시 의원이 노약자, 취약계층이 잠시나마 한파를 피할 피난처인 한파 쉼터 474곳 중 오후 6시 이후 야간에 운영하는 곳은 1곳, 휴일에 운영하는 곳은 3곳, 공휴일에 운영하는 곳은 2곳뿐이라며 정작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밤과 새벽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파 쉼터가 대부분 경로당 마을회관인데 해당 장소 특성상 야간에 접근이 쉽지 않고 배달이 도서관도 주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굳이 추위를 피하러 갈 필요가 있냐며 편의점과 협약을 맺어 한파 쉼터 15곳을 지정한 서울 광진구 숙박업소와 협약을 맺어 야간 한파 쉼터 3곳을 제공하는 서울 도봉구의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안전총괄과장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따라 숙박업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6월 13일 진행된 미래도시전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원 평택시 의원은 우리시의 경우 신청사 건립, 폐기물 시설 등 공공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많다며 공공갈등 문제에 유형별, 상황별, 단계별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하며 공공갈등 이웃 분쟁이 하나의 조례로 묶여 있어 이를 분리하고 담당 부서를 달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갈등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과정이고, 이웃분쟁은 생활권을 같이 하는 이웃 간의 갈등이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의 차이가 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업무 성격이 다른 공공갈등과 이웃분쟁을 분리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담당 부서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에 미래전략과장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공공갈등을 자치행정관이나 소통홍보관 등이 담당하다 보니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이라며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푸른도시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강정구 평택시 의원이 평택시가 공원에 설치한 발광 다이오드가 토양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특별조정요구금 15억 원을 투입해 배다리근린공원, 불악산근린공원, 이충근린공원, 파편근린공원, 모산근린공원 등 5곳에 LED 수국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강 의원은 플라스틱 소재인 LED 수국 조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스러져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조명에서 나오는 빛으로 조명 아래 잔디가 다 죽었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바람과 비 등으로 결국 평택호로 흘러가게 된다며 현재 제기한 토양 수질 오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공원과장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재정비 때 재척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